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잠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 작가입니다. 오늘은 대장동 블루스 6편으로 번외편에 해당되는데,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이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30초라고 하는 꽤 긴 시간에 걸쳐 설명을 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왜 체포되어야 하는지 단 하나의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감정이 섞인 주장만 있었을 뿐 사실 제가 반박을 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을 정도로 내용은 엉망이었습니다. 자, 우선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한 한동훈 장관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 시행 세부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 지침서를 만들어서 공개 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는데,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퉁치고 말았죠. 위례신도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2013년 11월 12일 선정하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함께 출자하여 만든 푸른 위례 프로젝트 주식회사 PFC를 자본금 50억 원으로 2013년 12월 3일 설립한 후에 미래에셋 컨소시엄의 참여 업체인 위례 자산관리라고 하는 자산관리 회사가 AMC 역할로 PFV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시공사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호반건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 지분에 해당되는 2억 5천만 원만 PFV에 출자할 수 있었지만 사업이익은 50%를 배분받는 것으로 출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PFV는 총 사업비 7,400억 원을 들여 분양대금 7,80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략 400억 원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억 5천만 원의 출자를 통해 그 80배에 해당되는 20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5%의 지분을 갖고 사업이익의 50%를 배분받는 것으로 공모 지침서에 나와 있었고, 여기에 문제를 삼을 수 없다 보니 지금 검찰은 한동훈 장관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짜고 공모 지침서를 만들어서 공개 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단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성남대일리 2013년 11월 13일 기사.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사업자 공모에는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단독 신청했다고 하며 이후 공모 지침에 따른 절차인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심사위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선정하게 됐다고 한다. 여기에 어떤 특례를 주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욱이 미래에셋과 어떤 불법적인 도모를 했다는 주장인 것인가요? 2011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례 신도시 개발 및 분양을 공공의 영역으로, 대장동처럼 공공의 영역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성남시 의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장동 개발과 매우 동일하죠. 즉 새누리당은 언제나 100% 민간 영역으로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항상 공공이 참여하는 개발을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LCT 같은 것이 있었겠죠. 비유하자면 한동훈 장관은 미래신도시 개발과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나름 비유를 한답시고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팔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에서 지주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을 무시한 채 수용권을 동원해서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을 했다고 하였고, 인허가는 애초에 김만배 측과 한몸처럼 내통을 해서 진행을 했다.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이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재명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았다. 그래서 김만배 일당에게 수익을 몰아주어 성남시가 가져간 이익금은 1830억 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주장의 취지입니다. 즉 성남시는 일을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 시민이 아닌 이재명 시장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주장인데, 이 한 장관의 주장은 단 하나도 맞는 것이 없네요. 우선 대장동 토지 수용 작업, 일명 땅 작업은 성남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남욱이 진행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그 구성원들에 따라 1기에서 3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중 토지 수용 작업이 진행된 것은 1기와 2기 혹은 그 중간 과정에서 남욱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700억 원을 가지고 진행한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은 그 부실대출로 인해 망했고, 그 부실대출의 브로커는 조우영인데 그 사건에 대해 로비한 사람은 박영수 특검이고, 그 로비를 받아 사건을 덮은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사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대장동 블루스 1편에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토지 수용 작업을 이미 90% 가까이 끝낸 남욱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재명 시장에게 동원했으나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라고 하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이재명 시장은 애초부터 100% 공공사업을 원했지만 성남시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극심한 반대로 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남욱 등이 부산저축은행에서 토지 작업을 대부분 한 상태라 성남의 뜰 모델에 지금의 남욱 등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원주민들의 반발은 이미 토지 매각을 한 이후에 땅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 이익을 달라는 반발이었던 것이지 애초에 땅을 팔지 않겠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강제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용역 깡패들이나 공권력이 동원해서 팔도록 만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한동훈의 말은 기만에 해당됩니다. 땅값이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원주민들에겐 안타까운 일이나 그것은 성남시에서 강제적으로 수용한 것과 전혀 무관한 얘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정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여전히 성남시의 공공환수가 1830억 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이미 5503억 원이라고 하는
공공이익 환수금에 대해 정확하게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한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직접 고민정 의원에게 이야기해놓고 왜 본인 스스로는 이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은 산수부터 제대로 해와서 영장을 치건 체포 동의안을 설명을 하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휴대폰 영업사원 관련한 비유를 제 방식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공짜로 외부 지인들에게 넘겨주려던 도둑놈들을 영업사원 이재명이 막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가격에 외부에 판매를 해서 가게의 이익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도둑놈들이 외부에 부패한 검사놈들을 데리고 와서 싸게 팔았다고 배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시장과 김만배 일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라는 것이 정진상에게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주고 유동규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을 핵심적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맥락이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인사를 검사들이 독식하고 있고 그 검사 독식으로 인한 각종 폐해는 구속이 아니라 바로 사형을 시킬 정도로 엄중한 일이 아닐까요? 검사가 금융감독원장을 하면서 환율 금리 등의 각종 금융정책이 엉망이 되고 있고 검사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임명되어 지금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나왔음에도 거르지 못했고요. 검사가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되어 국정원의 대북 해외 방첩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고 법률적으로 금지된 국내 정치의 더 개입을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자녀의 학업 비리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처남의 후배 검사 성폭행, 심지어 장인의 주가 조작 회사의 사회이사 자리까지 온갖 문체가 넘쳐나지만 아무 문제 없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닐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단지 한동훈이 내세운 대장동 세력과의 유착관계라는 것이 정진상과 유동규의 직무였다면 김만배가 박영수에게 건넨 140억 원 그리고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권순일, 홍성근 등은 좀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돈 거래가 있으니 이건 유착관계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만배는 심지어 자신의 누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씨의 연희동 집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유착관계에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전혀 모른 척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한동훈 장관과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인사를 가지고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를 주장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또한 대장동 공모 지침서 관련해서 김만배 일당의 사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업시켜 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놓고 그래서 김만배가 원하는 이익이 보장되는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김만배가 원하는 공모 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모호하지만 그 김만배 일당의 사람이라고 꽂아 넣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정민용 변호사는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당시 박영수 특검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그 강남 소속 변호사인 정민용과 조현성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꽂아 넣었다면 이는 박영수의 입김을 조사해야지 성남시장이 꽂아 넣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대장동 블루스 1편에서 오늘 보고 계시는 6편에 이르기까지 박영수에 대한 조사 없이는 이 대장동 관련된 수사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몸통으로 의심되는 박영수를 빼고 이재명에게 포커스를 맞추려니 계속 무리한 수사, 무리한 억지만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도 윤석열보다도
더 위에 있었던 박영수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죠. 에라이 비겁한. 그리고 그 박영수의 인척 이기성이 대장동 사업에 여러 개발 사업에 기웃기웃거렸고 심지어 돈 거래도 있었는데 왜 한동훈 장관은 그것에 대해서는 애써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서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기업차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는 FC 성남의 3자 뇌물죄는 정말 시대의 코미디와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만만한 관내 기업들을 골라서 이재명 시장이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뇌물의 방식이 성남FC라고 하는 시민축구단의 광고비의 형태로 말입니다. 그 액수가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33억 원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이재명 시장은 그 돈을 구경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성남FC에 후원한 광고비는 정당한 광고 계약 절차에 따른 집행이고 그 돈은 오직 성남FC 구단의 운영비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집행한 네이버, 두산 등의 기업은 그 대가로 1억화를 성남시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건 속아 웃을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네이버, 두산 등이 성남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성남시는 그저 개발이 덜 된 서울 인근의 중소도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사는 도시 성남의 모습이 갖춰진 것은 여러 개발 사업과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자, 선거 때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이나 혹은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대해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놓아 외치는데 그게 다 1억화 장사가 되는 겁니까? 삼성의 파운더리 반도체 공장과 현대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 미국 측에서는 토지 무상 제공과 법인세 면제와 같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그게 한동훈식 논리라고 하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역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지역 개발 사업의 기본적인 업무도 파악 못하는 한동훈 장관은 정말 아는 것이 너무 없어요. 한동훈의 주장대로 이재명 시장이 광고를 유치해온 것이 만약 뇌물이 된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원전과 방산사업 관련해서 300억 달러 유치를 해온 것도 뇌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랍에미리트가 최근 한국이 아닌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한 것을 대장동 개발에 빗댄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됩니다. 방산사업 MOU까지 맺고 엉뚱하게 중국산 수출이 되었으니 한국이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겠죠. 손흥민이 독일 레버쿠젠 선수 시절 LG가 레버쿠젠에 광고 계약을 한 것이 한동훈 방식이면 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손흥민이 올 시즌 작년 득점왕을 했던 시절보다 골을 적게 넣고 있는 것은 한동훈식 방식이면 배임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법을 원칙이 아닌 자신의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 보니까 논리가 실소가 생길 정도로 코웃음이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동훈 장관은 알아야 할 겁니다. 한동훈은 또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검찰은 173페이지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번에 국회에서 설명한 체포동의 요청 이후에서도 한동훈이 말한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남욱과 유동규 그리고 여타 성남시나 기업 관계자들을 겁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만 가지고 그것을 증거라고 우기고 있죠. 그런데 그 진술은 지금
법적 근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거 말고 돈을 주고받은 흔적, 돈을 달라고 요청한 기록, 네, 곽병채가 우리 아빠 돈 달라고 한 것 같은 돈을 달라고 한 기록, 혹은 특별한 혜택을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기록을 가져와야 그게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의 잘못은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절 오직 성남 시민을 위한 시장의 활동을 충실하게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의 증거도 나오지 않고 단지 검찰의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만 332번이 발부가 되었는데 기껏 구속을 시켜야 될 이유가 지금 한동훈 장관의 허접 수레기와 같은 논리라면 도리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용권 차장, 강백신, 어미준 부장과 같은 수사 지휘부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면 무능함으로 그냥 스스로 자리를 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민생 경제가 힘든 시기에 그 누구보다 민생을 위해 일을 해야 될 제1야당의 대표를 대상으로 단지 정치적 목적으로 구속시키려고 하는 본 사건의 수사 지휘부야말로 국회에 의해서 탄핵을 받아 마땅한 대상들인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검찰, 검사 탄핵에 대한 당론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을 저는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요양병원 부정수급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를 받고도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은순 씨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모든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사 기록과 재판 과정에서 수백 번이 넘게 그 이름이 거론된 김건희는 도대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내부 배신자 세력들은 자신들의 공천과 안위만을 위해 당대표를 검찰에게 팔아먹으려는 시도를 했었지요. 그들도 분명 유권자들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장동 블루스 6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